저는 지금 34개월 된 새쌍둥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34개월간 주 양육자로 곁에서 지켜보니까 신생아 시기에는 몸이 정말 힘들고 지금은 또 다른 의미로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신생아 시기가 제일 버거웠습니다. 혹시 100일의 기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생후 100일쯤이 되면 수면과 수유 패턴이 조금씩 안정되고 낮잠을 자기 시작하면서 육아가 한결 수월해진다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100일이 지나면 조금 나아집니다. 근데 문제는 그 100일까지 가는 시간입니다. 이 시기에는 엄마도 아빠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합니다. 3, 4시간 간격으로 수유를 하고 밤낮 없는 생활로 잠을 제대로 못 자는 날들이 이어지죠. 근데 진짜 힘들었던 건 잠을 못 잔 게 아니었어요. 모든 게 처음이니까 아이가 울면 심장이 쿵쾅쿵 떨려요. 뭘 잘못한 거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안아줄까? 기다릴까? 재울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언제 내려야 할까? 하나도 확신 없이 그냥 그때그때 느낌대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신생아 생후 3개월까지 아빠가 놓치면 나중에 아쉬워지는 선택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방법이 아니라 기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생아 시기에는 아이가 울 때에는 마음이 먼저 흔들립니다. 안아야 할까? 조금 기다려야 할까? 지금 안으면 버릇이 나빠지지 않을까? 그냥 두면 내가 너무 모른 척 하는 건 아닐까? 저는 첫째 때 매번 새로운 판단을 했습니다.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제 불안에 따라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아이 때문이 아니라 제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새쌍둥이를 키우면서도 기준은 없었지만 첫째와 똑같이 할 수 없었습니다. 세 아이가 동시에 울면 손은 2개뿐이라 모두를 안아서 달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하나 정했습니다. 배고픈 것도 아니고 졸린 것도 아니고 기저귀가 불편한 상황도 아닌데 우는 경우에는 바로 안아서 달래지 않는다. 아이를 울려서 키우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에 제 불안이 반응하지 않겠다는 기준이었습니다. 생후 3개월까지 아빠가 놓치면 안 되는 건 완벽한 육아법이 아닙니다. 기준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 시기에 만들어진 기준은 생각보다 오래갑니다. 100일까지 조심해야 된다는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엄마까지 집에 묶여 있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신생아 때는 예방접종을 제외하고 집 밖으로 나갈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외출 준비를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아이와 나가도 산책 말고는 크게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하루 종일 집에 있습니다. 아기와 둘이서요. 저는 출근을 하고 회의도 하고 가끔 외근도 나갑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그게 보호가 아니라 고립이었습니다. 새쌍둥이 때는 더 현실적이었죠. 셋을 데리고 엄마가 혼자 나가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아내는 집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죠. 아기를 보호하는 것과 엄마를 고립시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생후 3개월은 아이의 패턴만 만들어지는 시기가 아닙니다. 엄마가 어떤 환경에서 회복하는지도 이 시기에 정해집니다. 짧게라도 혼자 나가는 시간, 어른과의 대화하는 시간, 잠시라도 엄마의 역할에서 벗어나는 시간, 이건 여유가 생기면 하는 일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일정을 줄이고 약속을 미루고 집에 누군가 찾아온다고 하면 아내 기준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기 보호가 최우선이라 생각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엄마가 무너지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생후 3개월까지 아빠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 하나는 엄마를 집 안에 두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다시 세상과 연결할 수 있게 해주는 일입니다. 이 시기에는 발달의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목은 언제 가는지, 통잠은 언제 자는지, 수유량이 정상인지. 아빠는 아이와 보는 시간이 짧다 보니 더 불안해집니다. 작은 변화가 눈에 잘 안 보이니까요. 저도 그랬습니다. 새쌍둥이인데도 셋 다 성장 속도가 달랐습니다. 왜 둘째만 늦는 거지?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뭘 안 해줘서 그런 건 아닐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누가 빨랐는지 누가 늦었는지는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그때 제가 새쌍둥이를 보고 비교하는 걸 멈추고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 장 사진을 남기고 일주일에 한 번은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느낀 걸 한 줄씩 적어두었습니다. 기록을 한다고 불안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대신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제는 몰랐던 변화가 오늘 순간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아빠가 할 수 있는 일이 발달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변화를 알아보는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생후 3개월은 아이의 속도를 재는 시기가 아니라 아이를 바라보는 제 시선을 바꾸는 시간이었습니다. 육아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건 방법이 아니라 마음의 거리였어요. 아내는 하루 종일 아이와 같이 있고 저는 집에 돌아오면 도와줄게 라고 말했죠. 그 말 속에는 선의는 있지만 가끔은 저 스스로를 육아의 손님으로 만드는 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말을 바꿨습니다. 오늘은 내가 뭘 하면 될까? 이건 내가 할게. 역할을 정하고 방식을 틀렸다고 하지 않고 다르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생후 3개월은 아이의 패턴을 만드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부부의 구조가 만들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누가 주도하고 누가 보조인지가 아니라 우리가 팀인지가 정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100일만 버티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나아집니다. 하지만 생후 3개월은 그저 지나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선택이 쌓이는 시간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고 다만 기준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미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